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등재가 돼서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채권자 목록에 등재가 안 돼서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면책이 되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되지 않는 걸까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이 크게 신용대출 채권과 담보대출 채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신용대출 채권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고 담보대출 채권의 경우에는 별채권 행사를 통해서 별도로 상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채무자가 이 담보대출을 별도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채권에 관해 근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전체 채무가 변제되면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고요. 또 이렇게 경매가 실행돼서 경락대금으로 전체 채무를 다 갚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남게 돼도 이 잔존 채무를 일반 신용대출 채권과 동일하게 역시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개인회생 절차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약관대출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 약관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이름은 대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법률적 성질이 대출금이 아니기 때문이죠. 약관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죠. 이 약관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 상환하지 않는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급 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해약 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약관에 들어가 있죠. 이 약관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 약관 대출을 보험계약과의 별개의 독립된 또 하나의 계약으로 보지 않고 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약관대출금은 보험회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비대차의 성질, 즉 대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채권자 목록에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말고 별도의 신용대출이 있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보험회사를 채권자로 등재해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약관대출은 다르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 중에 담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등재할 수가 있지만 약관대출은 애초에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